절대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교육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죠? 왜요? 우리 의사 되는 공부하잖아요. 변호사 되는 공부하잖아요. 검사 되는 공부하잖아요. 하지만 그거는 진정한 부자가 아니라는 거죠. 전 세계가 그래요.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교육을 하지 않아요. 자, 학교에서 돈 버는 법을 배웠다 라는 분 계신가요? 없죠.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 이유가 있는데 로버트 키요사키는 이권의 내용을 잠깐 인용할게요. 이권의 내용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일하는 사람들은 이 네 가지 분면에, 이 사사 분면에 분명히 들어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종업원, 전문가 혹은 자영업, 그리고 경영자, 그리고 투자가, 이 네 가지 분면에 반드시 들어오는데, 종업원은 내가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누구 밑에서, 누구에게서 급여를 받는 거예요. 시급이라든지 월급이라든지 혹은 주급, 이런 사람들 누구 있죠? 공무원, 그리고 회사원, 뭐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혹은 알바도 있겠죠? 자, 그럼 전문가, 자영업자,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은 내가 일한 만큼 받는 사람들이에요. 혹은 내 능력치를 인정받아서 그거에 대한 보수를 받는 사람들. 누가 있죠? 야구 선수들, 스포츠 선수들이 있겠죠? 의사, 검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겠죠? 변호사들도 변호사들의 그 능력치에 따라서, 유명도에 따라서 연봉이 달라지죠. 그렇죠? 스포츠 선수들도 우리 박지성 선수라든지 손흥민 선수들과 지금 이제 막 들어온 우리 프로 축구 선수들, 이런 선수들하고는 연봉이 너무나 틀려요. 이런 사람들을 이쪽에 있는 거. 자영업자들도 똑같죠. 같은 치킨집을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버는 사람도 있고 수입이 적은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 다음, 경영자, 그리고 투자가.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95%의 사람들은 이 종업원과 전문가, 자영업 이쪽에 있다 그래요. 5%의 사람들이 경영자와 투자가 쪽에 있다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돈의 95%는 이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의 5%만 가지고 95%의 사람들이 나눠 가지려고 하니까 경쟁사회라는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좌측에 있는 사람들은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측에 있는 사람들은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벌써 두 번 충격을 받았어요. 첫 번째, 집은 자산인가? 자산입니다. 자넨 부자가 될 수 없네. 우와! 그 다음 또 얘기하죠. 자네 좌측에 있는가? 부자가 될 수 없네. 우와! 벌써 두 가지 다 저는 해당됐었죠. 그럼 저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나요? 아니란다. 부자가 될 수 있단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퀘션을 하나 더 내주죠. 진정한 부자란 무엇인가? 진정한 부자란 1년간 쉬어도 괜찮은가? 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년 쉬면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1년 동안 일 안 하고 혹은 몸이 못 움직여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1년 동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유튜버로 굉장히 성공했다고 칩시다. 1년 동안 동영상을 하나도 업로드하지 않았어요. 1년 동안 아무 활동도 안 했어요. 자, 어떻게 될까요, 유튜버? 잊혀져 버릴 수도 있죠. 그럼 수입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자, 의사, 변호사 말할 것도 없죠. 1년 동안 수술을 안 했어. 아무도 변호하지 않았어. 이 사람들 수입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자영업자들, 오늘부터 문 닫고 1년 동안 문을 닫았어. 수입이 나오나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어떤가요? 공무원들 수입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아요. 학교에서. 자,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뭐라 그래요? 부모님들은 뭐라 그래요? 너는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서 좋은 회사에 취직하거라. 우리 그런 얘기 듣지 않아요? 아니면 공무원이 되거라. 공무원 안정되고 얼마나 좋으냐. 그리고 끝내면은 연금도 나온단다.
그걸로 평생 먹고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안정된 직업. 그런 걸 원하죠. 혹은 자, 내가 문과에서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 법대를 가거라. 그래서 변호사 혹은 검사가 되기를 원한다. 혹은 내가 이과에서 공부를 열심히 잘했어. 의과를 가면 되지 않겠냐? 의사가 되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아들이야. 부모님한테 이렇게 해서 어머니, 저는 로커가 될 거예요. 라커가. 기다려. 아들아. 그럼 안 된다. 앉아봐라. 너는 공무원이 되거라. 혹은 좋은 회사에 취직하거라. 의사가 되거라. 하지만 로버트 키요사키한테는 공무원이든 회사원이든 혹은 의사든 변호사든 락커든 다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왼쪽에 있는 사람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뭐가 다르냐는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왼쪽에 좌측에 있는 사람들과 우측에 있는 사람들은 룰이 달라요. 살아가는 룰이 달라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00m 달리기 하는 선수가 마라톤을 하면 어떻게 되죠? 잘 안 되죠. 혹은 마라톤을 하던 선수들이 갑자기 100m 달리기에 도전하면 어떻게 되죠?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모르고 어렵다는 거죠. 똑같아요. 자, 그럼 좌측과 우측은 뭐가 다르냐? 세금 제도가 달라요. 세금 제도. 자, 좌측부터 볼까요? 좌측은 급여를 받아요. 수입이 생겼죠? 거기서 세금을 냅니다. 세금을 떼죠? 소득세 떼죠? 4대 보험 떼죠? 국민연금 떼죠? 다 떼고 남은 돈을 받아서 우리는 지출을 합니다. 하지만 우측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지 알아요? 수입을 받으면 먼저 지출을 하죠. 예를 들면은 자동차. 자동차도 회사 이름으로 사서 기름값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다 지출하고 나서 남은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얘기 하나 드리면은 제가 일본에서 회사를 다녔을 때 얘기인데요. 제가 항상 명세서를 보잖아요. 이렇게 원천징수한 명세서를 이렇게 딱 보면은 이미 세금은 다 떼어갔어요. 제가 내고 싶어서 낸 것도 아니고 벌써 다 내진 거예요. 근데 그 명세서를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국민연금이라는 돈이 매달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일본에 있는 국민연금에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제가 외국인인데 혹시 외국인도 국민연금을 부으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받을 수 있나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담당 직원이 외국인은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일본에 영주권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일본에서 평생 비자가 있으신 분에 한해 제공해 드립니다. 아니, 못 받을 건데 왜 제가 내야 되죠? 전 내기 싫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쩌실 수 없이 내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4년 넘게 국민연금을 내고선 10원도 못 받고 결국에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런 일도 있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남은 우선 이 지출, 즉 좌측에 있는 사람들은 총이익에 과세를 부과하고 우측에 있는 사람들은 순이익에 과세를 부과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쓰지도 않은 경비도 아니었던 것들을 경비라고 해놓는 건 그건 탈세예요. 회사에서도 그건 탈세라고 하죠. 하지만 부자들은 절세를 한다는 거죠. 이 세금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또 하나, 가난한 사람들은 소비에 지출을 합니다. 부자들은 자산에 지출을 합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가난한 사람들 월급 받아서 뭐 하죠? 가방 사죠. 혹은 자동차 사죠. 혹은 집 사죠. 혹은 또 뭐 사죠? 옷 사죠. 시계 사죠. 여행도 가죠. 이런 것들이 로버트 키요사키에게는 다 쓰레기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Cash to the trash. 돈을 써서 쓰레기를 바꾸는 일을 우리는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게 뭐죠? 이 생쥐레이스에 대한 거죠. 저는 근데 여행 갔다 와가지고 굉장히 좋은 경험을 하고 너무 재밌었는데요. 그것도 쓰레기 경험이다. 결국 그것도 소비에 불과하지 않는다. 자산을 사야 된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산을 만들려면 투자를 해야 된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알아볼 게 나오죠. 투자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투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식 투자. 주식. 넣었는데 올랐다. 조금 올랐는데 또 그 다음에 떨어져. 어떡하지? 뺄까 말까. 그러다가 맨날 이런 두근거리는 그런, 내가 집을 샀는데 이 집값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올라가면 어떡하지?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거에 고민하느니 에이 그냥 저축이나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로버트 키요사키가 얘기하는 투자란 노동 수입 혹은 근로소득이라고도 해요. 이 노동 수입에서 권리 수입 혹은 인세 수입으로 변환하는 거를 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 좌측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을 돈으로 바꿔요. 내가 일한 만큼 받고 야근하면 야근한 만큼 더 받고, 하지만 출근을 안 하면 그만큼 빠지고. 하지만 우측에 있는 사람들은 시스템 혹은 아이디어 혹은 돈을 낳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렇게 바꾸는 거를 투자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 책에서는. 자, 그럼 이 책에서 이 권리 수입 혹은 인세 수입에 무엇이 있느냐? 첫 번째, 내가 없어도 되는 사업. 만약에 내가 가게에 없으면 안 되는 사업은 어떻죠? 그런 건 자산이 아니라는 거죠. 프랜차이즈가 있죠. 프랜차이즈 사업. 내가 굳이 없어도 되는 사업들. 두 번째, 주식, 채권, 그리고 그냥 부동산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던 수익을 창출하는 부동산, 그리고 저작권, 로열티, 책을 쓰면 인세를 받죠. 노래를 만들면은 저작권을 받아요. 그리고 가치를 갖고 있는 것들, 그 외, 이런 것들로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죠? 세 번째, 경영자가 되라라는 거죠. 경영자, 결국 사장님이 되라는 건가요? 난 사장님 될 생각 없는데, 나는 회사 차릴 생각 없는데, 난 지금 사장님이 아니라 지금 종업원도 못 되고 있는데, 나 아직 취직도 못 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하느냐? 하지만 여기서 로버트 키요사키는 또 얘기합니다. 종업원, 전문가는 어디까지나 학습을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다니는 건 좋다! 라고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냐? 실제로 로버트 키요사키는 IBM에서 세일즈맨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판매 기술과 영업 기술을 배우게 되죠. 하지만 사람들이 나는 대기업에 들어가서 이 대기업에서 성공할 거야 라는 사람들, 혹은 의사가 돼서 나는 이 의사가 돼서 이 병원에서 성공할 거야,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하냐? 투자에 필요한 거, 결국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돈이 있어야 이런 것도 만들고 사기도 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니냐. 거기서 로버트 키요사키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돈이 아니다. 돈만 가지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도박에 불과하다. 내가 목돈이 조금 생겼다고 바로 은행으로 찾아가가지고, 혹은 투자信託 같은 데 찾아가가지고 투자할 거 있나요? 거기에 투자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도박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시간을 투자하라는 거예요. 어디다가? 언어에다가 시간을 투자하라는 거죠. 아까 두 번째 나왔죠? 파이낸셜 리터러시. 금융을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자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축구선수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용어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경기에 나갔다고 쳐볼게요. 막 내 편에 가가지고 골을 넣으려 그래요. 오운골! 야, 거기 오운골! 빨리 이쪽으로, 이쪽! 오운골? 좋은 건가? 하면서 차게 되죠. 해트트릭! 뭐야? 뭐야? 마술인가? 트릭? 좋은 것 같은데? 레드카드! 레드카드? 레드 좋은데? 2장 받으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시간을 쏟으라는 거예요. 이런 거에. 어떻게 하냐? 첫 번째, 파트타임으로 사업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일 그만두고 그러면 제가 사장님이 되면 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부업으로, 사이드 비즈니스로 뭔가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사이드 비즈니스? 사이드? 어떻게 하면 되죠? 부업? 난 할 게 없는데? 뭘 해야 되죠? 할 거 많아요. 지금은 인터넷도 발달됐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판매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뭔가 유튜브 같은 이런 생산적인 활동도 할 수 있는 거고, 찾아보면은 부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사업으로. 두 번째, 용어를 공부하라. 세 번째, 팀을 만들어라. 자, 이 용어들이 도대체 뭐냐? 재무제표를 읽을 줄 아는가라는 거죠. 재무제표에는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재무제표는 뭘 얘기하냐? 그 회사의 건강진단서예요. 그 건강진단서. 아, 이 회사가 건강한가? 아픈 데는 없는가? 어디 병이 있진 않은가? 질병을 갖고 있진 않은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아, 이 회사 건강한 회사구나 라고 해서 투자를 해야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병을 갖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투자를 한다는 거는 도박에 불과하다는 거죠.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투자는 위험한가? 여러분, 투자는 위험한가요? 아니죠. 위험한 투자가가 있을 뿐이에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 운전 위험해요? 운전. 아니요. 운전 위험하지 않죠. 핸들 잡고 아침마다 출퇴근해서 사고도 안 나고 올 수 있죠. 그럼 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험한 운전자는 있나요? 있지요. 예를 들면 음주운전하는 사람들 위험하죠. 졸음운전하는 사람들 위험하죠. 아직 면허도 없는데 막 운전하는 무면허 운전자들 위험하죠. 혹은 달리면서 갑자기 막 칼치기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 깜빡이도 안 켜고 하면서 들어오는 사람들 위험하죠. 위험한 운전자들이 있지만 운전이 위험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제 차에 탔어요. 조수석에 탔다고 쳐볼게요. 제가 핸들도 잡지 않고 눈을 감고 풀악셀을 밟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뭐라고 하고 싶어요? 눈 떠! 핸들 잡고! 그리고 제대로 운전해! 라고 얘기하고 싶죠. 마찬가지예요. 눈을 뜬다는 얘기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라는 거예요. 핸들을 잡으라는 얘기는 경영자가 되라는 거예요. 다음, 면허를 따려면 교습소에 들어가야 되죠. 교습소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런 용어들을 공부한다는 얘기예요. 용어를 알고 내 사업을 차려가지고 눈을 정확히 뜨고 운전을 하면은 전혀 위험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 두껍잖아요. 잘 봐요. 책 이만큼 두꺼워요. 근데 이걸 다 읽을 시간 없죠. 난 시간이 없어. 나 책 읽을 시간 없어. 하지만 출퇴근 시간에 유튜브 볼 시간 정도는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그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저도 공부를 하고 출퇴근 시간에 유튜브 볼 시간 정도로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파이낸셜 리터러시를 같이 키워나가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것들을 공부해 나가면서 다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구독 잊지 마시고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굿바이!